상상해 보세요. 단지 악수 한 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이 48시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곤두박질 칩니다. 로비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만한 대표이사가 이렇게 내뱉죠. 저는 아랫사람하고는 악수하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제국의 운명을 쥔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후 그녀의 전화 한 통과 단순한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인격, 그리고 무해해 보였던 악수 한 번에 대한 비싼 수업료에 관한 이야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믿기지 않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월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봄철 특유의 누런 황사로 꽉 막혀 잿빛이었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햇살조차 판교 테크노밸리의 고층 빌딩 창문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택시 한 대가 태광테크라는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멈춰서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태광테크는 인공지능과 정부 및 민간 빅데이터 인프라를 개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죠. 그 여자는 두툼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고 강남 스타일의 짙은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해진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는 마치 세미나에 참석한 공무원이나 분기 계획을 보고하러 온 회계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누구도 방금 들어온 저 평범한 여자가 고개 끄덕임 하나로 태광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부터 옷차림, 낡은 가방까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10시에 배진우 대표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다시 그녀를 쳐다보며 의심 섞인 사무적인 미소로 물었습니다. 한서영 님이신가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잠시 기다리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명단에 있으시네요. 그런데 배 대표님이 현재 해외 귀빈을 접견 중이라서요. 저쪽 나무 의자 구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겠어요? VIP 라운지는 현재 손님이 계셔서요. 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내지도,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발길을 돌려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좀 더 통하는 창가 쪽 자리를 골랐습니다. 쿠션이 딱딱한 의자와 낮고 낡은 커피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내 몇 줄 적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반대편 VIP 라운지에서는 서양인 파트너 2명이 고급 커피와 유리잔에 담긴 물을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연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내 외면했습니다. 서영은 화내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차별적인 순간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힐끗 보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야? 행정직 지원자 같은데. 서영은 못 들은 척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찰했습니다. 모든 눈빛,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였으니까요. 그녀는 단순히 대표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펀드에서 7,500억 원이라는 전략적 투자금을 쏟아부을 이 기업의 사람과 문화를 평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10시 5분을 가리켰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명 한마디 없이 그녀는 휴대폰으로 확인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10시 제3회의실 배진우 대표, 성운캐피탈 한서영 회장 접견.
10시 15분이 되어서야 단발머리에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무시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서영 씨 맞으시죠? 배진우 대표님 비서 유 대리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서영을 대리석이 깔린 긴 복도를 지나 큰 회의실 두 곳을 그냥 통과하게 한 뒤 자연광도 들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없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은 낡고 흔들렸으며 테이블 위에는 생수 몇 병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략적 파트너를 위한 방은 아니었습니다. 유 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배 대표님 곧 오실 겁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서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몇 장 넘기며 회사 조직도를 훑어보았습니다. 장기 전략이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부실했고 급하게 인쇄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죠. 5분 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짙은 남색 정장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고 한 손엔 휴대폰을 든 키 큰 남자가 말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그녀를 힐끗 보고는 마치 정기회의에 들어온 것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선 남자가 바로 배진우 대표였습니다. 그는 한서영을 보더니 반쯤 놀란 듯 반쯤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투자 펀드 쪽에서 오신 분? 네, 한서영입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놀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정보다 일찍 오셨네? 난 또 행정지원팀 만나는 줄 알았지. 그러고는 피식 웃으며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 대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랫사람하고는 악수하는 취미가 없습니다. 1초간의 정적 후 함께 온 임원 중 2명이 킥킥거렸고 1명은 사장의 이런 거만한 태도에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유 비서는 얼어붙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쪽 밑에서 일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드럽지만 뼈있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눈썹을 꿈틀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자를 끌어앉으며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 지원 논의 전에 서류나 좀 봐주고 분위기 파악하러 온 건가요? 서영은 즉답하지 않고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어 검은색 표지의 고급스러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성운캐피탈의 투자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배진우를 직시했습니다. 분노도 짜증도 없는 오직 명확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7,500여 원을 귀사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러 왔습니다. 방 안에 숨소리가 멈춘 듯했고 수행원 중 1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진우는 멈칫하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조롱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7,500여. 그게 무슨... 저는 현재 운용 자산 150조 원을 움직이는 펀드를 대표하고 있으며 태광은 이번 분기 저희의 최종 평가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겠군요.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임원들을 쳐다보았지만 1명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1명은 민망한 듯 서류를 펼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영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증오 대신 무시당했던 자가 침묵을 깨고 드러내는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광테크에 대한 소개를 시작해 주시죠. 들을 준비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투자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한 여자가 이제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눈빛들은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경심이라기보다는
맞은편 여자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배진우만이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운캐피탈이 이런 중요한 투자건에 그쪽 같은 분을 대표로 보낼 줄은 몰랐네요. 진우는 그쪽 같은 분이라는 말에 비웃음을 담아 강조했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웃지 않았고 편을 들지도 말을 끊지도 감히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임원들은 진우가 반박당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이곳의 갑질 문화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깊은 우물물처럼 고요하게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발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향후 3년, 특히 자연어 처리 AI와 의료 데이터 분야에 대한 태광의 장기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진우는 왼편에 앉은 전략본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급히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허술한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그래프 몇 개와 머신러닝, 블록체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거창한 키워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기울여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는 데는 고작 6분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보니 운영 비용이 23% 줄었더군요. 반면 이곳에선 AI 기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괴리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임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비용 최적화 중이라 다음 분기에 리소스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럼 언어 처리 AI 플랫폼은요? 데이터 확장에 따른 추론 속도 최적화와 레이턴시 감소를 위해 어떤 모델을 쓰고 계시죠? 진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기술적인 것까지 깊게 파고드시네? 투자자인 줄 알았더니 엔지니어인 줄 알겠어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서영이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진우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술 담당 부사장을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지만 부사장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서영은 수첩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딘 칼처럼 방 안의 오만함을 서서히 썰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크게 숨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침착함이 어떤 비난보다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진우가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깼습니다. 알겠네요. 그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압박 면접입니까? 펀드 쪽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보려는 거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존중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비전을 평가하고 싶다면 리더인 저를 보셔야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과 인스턴트 커피가 놓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한서영을 보고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웃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보아하니 달달하고 우유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 좋아하실 것 같은데. 1층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잠 깰 때 드시는 그런 거 말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멸시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계층과 믹스커피를 마시는 노동 계층을 나누는 지독한 차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형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상대의 뇌리에 박히도록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설탕 없이요. 제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랑 같거든요. 직설적이고 쓰지만 가짜 같은 단맛은 없는 진짜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임원 중 한 명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진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억지로 지은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짐짓 물을 더 따르는 첩등을 돌렸지만 방 안에 있던 모두는 방금 그 한 방이 전곡을 찔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외협력본부장이 이끄는 고문단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사 측에 인사하러 온 것이었지만 그 대표가 방금 사장에게 청소부 취급을 당한 평범해 보이는 지방 출신 여성이라는 건 아무도 언질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문단 중 한 명이 서영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기도 전에 배진우가 끼어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전무님, 우리 룰이 있잖아요. 전 급이 낮은 직원하고는 악수 안 합니다. 전무님께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몇 도 더 얼어붙었습니다. 이 전무는 즉시 손을 거두고 가볍게 목례하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서영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죠. 그저 휴대폰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안 앱을 켜서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몇 블록 떨어진 여의도 금융 중심지에 있는 성운캐피탈 분석팀에는 내부 알림이 떴습니다. 태광테크 재평가 요망. 조직 문화 리스크 높음. 그 짧은 한 줄의 메시지가 저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연쇄 붕괴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기며 진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배 대표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군요. 진우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쳐다보았습니다. 친절함이 리더의 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오만함은 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회의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당황한 눈빛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 같았던 기술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빗방울이 어제의 황사를 씻어내며 심상치 않은 하루를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랜드마크 타워 38층, 성운캐피탈 본사 사무실의 은은한 조명이 한서영의 차분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등 뒤 벽면 스크린에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 그래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태광테크와의 회의 기록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재킷 주머니 끝에 달려있던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부터 말문이 막히던 그 무서운 침묵의 순간들까지 생생하게 말이죠. 노크 소리와 함께 그녀의 개인 비서인 신 비서가 갓 인쇄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회장님, 분석팀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태광 주가가 오늘 아침 1.6% 하락했습니다. 성운이 투자를 중단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정보가 샜나?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주식 토론방이랑 블라인드 앱이 벌써 시끄럽습니다. 태광 내부 직원이 회장님이 악수를 거절당하고 협상에서 빠졌다는 썰을 풀었거든요.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좋아. 싱가포르 파트너들에게 보낼 요약본 준비해줘.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어제 녹음 파일 텍스트로 변환하고. 토시 하나 고치지 마. 알겠습니다. 신 비서가 나가자 서영은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배진우의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급낮은 직원하고는 악수하는 취미가 없습니다. 특히 그쪽 같은.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달달한 거, 1층 청소 아줌마들처럼. 그녀는 조용히 껐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한국 최고의 기술 기업이라 불리는 회사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국제 상장을 준비한다 해도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판교 태광테크 본사. 배진우 대표는 개인 집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불면증으로 눈밑이 퀭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와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커피와 함께 뉴스 브리핑용 태블릿을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집어들어 네이버 금융 메인에 뜬 굵은 헤드라인을 훑었습니다. 성운캐피탈, 전략적 협상 결렬. 태광테크 주가 매도세 급증.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들, 홍보 자문, 재무팀장. 홍보실에서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제 회의실 녹음 파일 유출 보고였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 준비 중입니다.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 노트북으로 구글과 네이버에 접속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태광테크 CEO, 여성 투자 대표에게 폭언 녹취록 공개. 태광 대표, 중요 해동서 갑질 및 성차별 논란. 시장은 공포에 질렸고 투자자들은 기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몸을 떨었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권력, 자신을 창업신화로 만들어준 그 자리가 고작 몇 마디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내 변호사였습니다. 중앙일보 쪽에서 사실 확인차 연락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도는 녹음 파일에 대표님 목소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입장 발표하시겠습니까? 기사 내려. 홍보팀 시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필요하면 이칠 권리라도 주장해서 삭제해. 이거 퍼지게 두면 안 돼. 진우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막고 있는데 영상이 이미 바이럴 되어서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의 태광갑질 해시태그가 1위고 네카 유튜버들이 벌써 분석 영상 올렸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대형 신문사 사회부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이메일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에는 17분짜리 전체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조롱부터 서형의 차가운 대응, 그리고 그 소름 돋는 마지막 문장까지. 친절함이 리더의 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오만함은 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보도국 안에서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사는 30분 만에 승인되었고 1시간 후 조선, 중앙, 동아일보 메인 페이지에 동시에 걸렸습니다. 6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공유 수십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팍스넷 같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졌고 파트너 펀드들은 태광을 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도 타전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술 스타트업, 문화와 윤리의 위기에 직면하다. 그날 저녁, 서영은 사무실에 앉아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 비서가 들어와 벨이 울리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배진우였습니다. 서영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잠시 멈추더니 벨 소리가 꺼지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안 받으실 겁니까? 서영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받을 필요 없는 전화도 있는 법이야. 침묵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는 게 답일 때도 있지. 진동이 멈추자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단 한 통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검증된 녹음 파일과 요약본을 대주주단, 공동투자국제펀드, 그리고 기업윤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광테크 CEO 배진우의 리더십 역량 재평가 요청, 협박도, 불매운동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힘이 어떻게 지진을 일으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을 끄고 봄비가 흩뿌리는 밤거리를 나설 때 금융계와 미디어는 뒤집히고 있었고 진짜 권력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광테크 본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탕비실의 웃음소리도 해외 파트너가 올 때마다 분주했던 발걸음도 사라졌습니다. 건물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중대 발표일지, 긴급회의일지, 아니면 성운캐피탈의 투자 철회 통보일지 말이죠. 배진우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지만 보고서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온통 이번 사태에 대한 기사와 영상, 악플뿐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여전히 순위권이었습니다. 태광불매, 나도 당했다. 믹스커피. 한서영의 말이 빗소리 섞인 산사의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친절함이 리더의 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오만함은 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노크 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최고재 무책임자 오미경이었습니다. 어제 서영과의 회의 내내 침묵을 지켰던 여자였죠.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엔 낯선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략적 주주들도 전원 참석합니다. 공식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우는 그녀를 보지 않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술자리 농담 같은 거? 아니요. 오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대표님이 이곳에 만든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진우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그쪽 편인가? 아닙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침묵했던 사람들의 편에 서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찬물처럼 끼얹어졌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나가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2017년 기억나세요? 육아휴직 다녀온 여직원들 상여금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었죠. 대표님은 저한테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전 침묵했고 제가 틀렸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배진우는 넓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른 곳, 마포구의 작은 카페에 한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스타 감성의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커피만큼은 그녀 취향대로 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10분 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웨이브 있는 머리에 안경을 쓰고 흰 셔츠에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는 수수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대기업의 유해한 조직 문화를 고발하는 기획 기사를 써온 프리랜서 탐사보도 기자, 운소라였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회장님 행보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영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날 회의의 전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걸 쓰세요.
하지만 인신공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수술을 집도하고 싶은 겁니다. 소라가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조회수나 빠른 스캔들 기사는 안 씁니다. 투명한 유리 밑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려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날 오후, 스타트업 업계에서 유명한 독립 언론에 장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힌 거대 기업, 기사는 개인을 비난하는 대신 유해한 조직 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태광 전직 직원 수십 명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지방 촌년, 서류나 떼는 애라고 불렸던 일, 사투리를 쓴다고 기획안 발제를 막았던 일, 출산 휴가를 썼다고 고과를 깎고 회식 때 술을 강요했던 일들. 가장 많이 공유된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악수를 거절했을 때 그분의 당황하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그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 간의 비공개회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영업 담당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만에 시총 350억이 증발했습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자금줄 다 막히고 내년 IPO는 꿈도 못 꿉니다. 배진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이사 한 명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네에게 48시간 주겠네. 전면적인 쇄신안 내놓고 성운캐피탈 다시 협상 테이블로 못 데려오면 자네가 물러나야 해. 진우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작 농담 몇 마디 때문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우는 권력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을 조종하던 도구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한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작고 떨리는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회장님, 배진우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사과하려는 게 아니라 고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드리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은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두 리더십 세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낡은 명성과 권력에 의존하는 쪽과 투명성과 인간미를 믿는 쪽의 대결. 서영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운캐피탈 본사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몇 시간 뒤 회장의 사내 메시지 한 통이 한국 금융시장을 태풍처럼 뒤흔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최상층 집무실, 한서영은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든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태광의 주가는 문소라 기자의 기사가 퍼진 후 24시간 만에 3.2% 더 빠져 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투매에 나섰고 일부 외국계 주주들은 내부 감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전 9시 7분 분석팀의 짧은 보고서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고 난 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운캐피탈 고위 임원 전용 암호화 플랫폼인 내부 투자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입력한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태광테크와의 모든 협상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뒤, 서울, 싱가포르, 도쿄, 뉴욕 지사의 투자 고문, 전략본부장,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단말기에 일제히 알림이 떴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랙, 줌, 텔레그램 알림이 폭주했습니다. 수석 비서들은 급히 대기 명단에 있던 다른 기업들의 전화를 걸어 투자 기회가 생겼음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상어라 불리는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즉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성운캐피탈의 철수는 단순한 투자 중단이 아니라 이 주식은 믿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6개월 내 최대 규모의 태광테크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상 급변동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경제 채널들은 1분 단위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투자 유튜버들은 흥분해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형님들, 절대 바닥 잡지 마세요. 저점 매수 금지입니다. 태광 지금 전략적 투자 다 빠졌어요.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오너 리스크 터진 기업은 미래 없어요. 오전 11시 태광테크 주가는 공식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같은 시각 태광테크 비상대책회의실. 배진우는 주주들에게 포위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도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전략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의 존칭 대신 날선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배 대표, 성운이 협상에서 빠졌어. 최대 투자자 잃었고 주가는 하한가고 언론은 우리 브랜드를 물어뜯고 있다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다른 이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줄 알아? 2018년 여직원 상여금 삭감한 거, 회식 빠졌다고 직원 자른 거, 사람들이 그거 다 파헤치고 있어.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됐는데 그 불씨가 바로 당신이라고. 배진우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편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숭배하던 측근들조차 조용히 개인 자료를 백업하며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성운캐피탈 한서영 회장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그니엘 서울 호텔의 프라이빗 미팅룸. 평소엔 고위급 회담만 열리는 곳에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악수를 거절당했던 사람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와 있었고 진우가 들어오자 일어섰지만 악수는 청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가 존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기회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태광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사유를 공표한 뒤 시장의 심판을 받게 두는 것. 둘, 당신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독립적인 감시 기구와 문화를 쇄신할 새로운 경영진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 그러면 6개월 뒤 태광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진우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0에서부터 1군 회사입니다. 그걸 마이너스로 만들 셈입니까?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기술이지만 당신이 부순 건 사람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동의하면 태광이 정말 살아남을 거라고 믿습니까? 서영이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답했습니다.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회사는 죽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시장은 재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성이 필요하죠. 그걸 잃었을 때 오는 대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만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서영이 보낸 메시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진우라는 사람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리고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따스한 노란 불빛들이 도시의 혈관처럼 흘렀습니다. 태광테크 본사 5층 행정지원부서만 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복도 유리창을 묵묵히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은 신명자, 53세. 태광이 낡은 오피스텔을 빌려 쓰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불평 한마디 없이 장기 휴가 한 번 없이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얼굴은 알지만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오늘 인사팀 젊은 직원들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라며 수군대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심 여사님, 다음 주엔 유리 안 닦으셔도 될지도 몰라요. 주식이 휴지 조각돼서 우리도 잘리게 생겼거든요. 없던 직원의 농담에 그녀는 그저 사람 좋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탕비실에 수건을 가지러 갔다가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내부 회의 소집해. 필요하다면 사임할 거야.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배 대표님 목소리인데 문이 닫히자 심 여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절대 권력자 같았던 사장님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주말 저녁, 심 여사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흠뻑 젖은 젊은 여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낡은 사무용 셔츠를 입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였죠. 누구 찾으세요? 심 여사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자 빗물 사이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인턴 직원인데요. 마케팅 기획안 마무리해서 가져가다가 서류를 떨어뜨려서. 지금 다시 제출하러 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셔서요. 심 여사는 찢어진 서류 봉투와 젖어서 엉망이 된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는 쪽문을 열며 작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물기 좀 닦고 올라가요. 혹시 모르니 윗분들 마주치지 않게 비상계단으로 가고 여자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따뜻한 단팥빵과 우유 하나를 심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 저녁으로 드세요. 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날 밤 심 여사는 1층 유리창 너머로 빵을 먹으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는 그 여자가 한서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케팅 인턴에서 시작해 몇 년 만에 전략 재무 고문이 되었고 유학을 다녀와 성운캐피탈을 창업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서영은 단 한 번도 심 여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추석 때 카드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들러 심 여사를 찾아와 소박하게 묻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건강하시죠? 오늘 밤 마포구의 낡은 주택가에 있는 반지하 집으로 퇴근한 심 여사 앞에는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아직 50도 안 된 나이였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배진우였습니다. 심 여사님,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심 여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외국인 손님하고는 엘리베이터 같이 타지 말라고 하셨던 분 맞죠? 진우는 반박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서영 씨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알죠. 비 오는 날 밤에 젖은 서류 닦아가며 회사로 뛰어 올라갔던 인턴이었으니까. 그날 내가 쪽문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진우는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성공하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왜 아직 여사님을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심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찬물을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네고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투박하지만 진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친절을 잊지 못해요. 반대로 성공만 겪어본 사람은 고통을 잊어버리죠. 서영 씨는 전자였던 겁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 여사네 집 앞에 매달린 화분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틀렸군요. 진우가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술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문화의 감옥을 짓고 있었어요. 여사님 같은 분들을 저는 그저 가장자리에 있는 그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잊고 있던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는 산증인이셨군요. 심 여사는 대답 대신 차를 조금 더 따라주며 슬프고도 선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아침마다 문 지키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배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 한때 오만하고 권력 넘치던 CEO가 늙은 청소부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지분도 권력도 없이 오직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의 기억을 통해 전해졌기에 그 어떤 이사회 의사록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진우가 회사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보안요원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쓰레기 카트를 밀고 가는 청소 담당 직원을 만났을 때는 잠시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시 반대편 여의도 사무실에 있던 서영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보고 화면을 껐습니다. 책상 위에는 색바랜 낡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쪽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발신인 한서영. 미디어의 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물밑에서는 더 은밀하고 위험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제주도의 5성급 리조트, 외진 회의실에 이름표도 없는 짙은 색정장의 남자들이 타원형의 긴 나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진우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썩어버린 방패처럼 취급되며 교체를 논의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짧은 백발의 표정 없는 얼굴을 한 60대 남자로 단순히 구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태광테크 지분 12%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의 회장이었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부동산 펀드, 국영산업은행 등 거대 자본의 비공식 대리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여자가 모욕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구 회장이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가총액이 4일 만에 3,500억 원 넘게 증발했다는 게 문제죠.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국제 컨설팅 회사의 전략 이사인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습니까? 진우를 너무 일찍 IPO 무대에 세운 게 실수였습니다. 기술은 잘 알지 몰라도 미디어 통제는 젬병이에요. 한 회장과의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내부가 썩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결정타가 된 겁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구 회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대답했습니다. 교체 시나리오는 준비됐습니다. 스캔들 없고 내부 신망이 두터운 최민호 영업부사장을 CEO 직무대행으로 올리고
배진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휴가를 떠나게 해서 조용히 밀어내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한서영이 그렇게 쉽게 달래질 사람이 아닙니다. 성우는 아직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고 네티즌들은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대중의 관심을 돌릴 만한 큰 핑계, 반격의 한 방이 필요합니다. 내부 문건이 유출된 척하면서 경쟁 세력의 공작이 있었다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중이 성웅캐피탈에 가진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회장을 투명성과 도덕성의 상징으로 믿고 있죠. 그 믿음에 의심을 심는 겁니다. 그녀도 3년 전 스캔들이 터졌던 회사의 재무 고문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파헤치고 색칠해서 대중의 눈에 그녀를 의심스러운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동의하는 고갯짓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중은 영웅을 원하지만 분노를 쏟아낼 악당을 더 원하니까요. 우리가 그 악당 역을 배정해 줍시다. 구 회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성웅캐피탈 본사에서는 한서영이 전략팀과 함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본의 흐름을 리더십의 도덕성이 높고 사내 문화가 건강한 젊은 스타트업 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회장님, 신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장문의 폭로성 글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영, 2021년 넥스트젠 코퍼레이션 고문 시절 재무 리스크 은폐 의혹.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보고서와 익명의 전 직원을 인용한 인터뷰를 짜깁기하여 증거는 없지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도록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여론 조작 계정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와, 정의로운 척하더니 실제 드러나네. 깨끗한 척하는 여자들이 더 무섭다니까. 결국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일부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과거를 재구성하며 심지어 그녀의 연세대 재학 시절 사진까지 꺼내 자극적인 이슈몰이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커뮤니티는 그녀를 옹호하는 쪽과 의심하는 쪽,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공격하는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조직적인 음해 공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영이 말했습니다. 고소할까요? 신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출처도 불분명해. 우리가 고소하면 오히려 찔려서 반응한다고 몰아갈 거야. 저들이 원하는 건 여론의 분열이야. 회의실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서영이 일어나 감정을 배제한 채 홍보팀을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함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진실로 대응해야겠어. 그날 밤 유튜브에 옛날 이야기꾼 한서영이라는 여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서영이 다녔던 연세대학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수십 명의 은사, 동창, 전 직장 동료들이 등장해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룸메이트를 도와줬던 일, 인턴 시절 부당한 지시에 맞서 내부 고발을 했던 일, 월스트리트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젊은 스타트업을 돕는 펀드를 만든 일, 영상은 스캔들만큼이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2021년 넥스트젠 코퍼레이션의 내부 이메일 원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국제펀드를 운영 중인 당시 CEO가 직접 등판해 증언했습니다. 한서영은 당시 재무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녀 덕분에 우리 회사는 파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건재한 겁니다. 여론의 공격은 주춤해졌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슈를 팔던 라이브 방송들은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SNS에는 한서영을 믿습니다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카페에서 배진우는 홀로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부심 여사의 SNS에 올라온 최신 글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잠시 흙에 덮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은 누구도 끌 수 없다. 그 글 아래에는 2만 개가 넘는 공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한서영은 웃지도 안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에 3페이지를 넘겨 짧은 한 줄을 적었을 뿐입니다. 권력으로 사실을 조작할 순 있어도 선량한 사람들의 기억까지 조종할 순 없다. 스캔들 폭풍이 지나가고 일주일 후 언론은 당사자들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8시 KBS 뉴스에서 나온 공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밤 8시 KBS 1TV 특집 대담 성운캐피탈 한서영 회장 vs 태광테크 배진우 대표 생방송. 주제 뉴노멀 시대의 기업 문화와 리더의 책임. 이 소식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모든 커뮤니티와 투자 그룹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을 기업 윤리를 재정해야 할 대결이라 불렀고 의심하는 자들은 양측의 PR쇼라고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 갑질이 피해자였던 수많은 사람은 정의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송국 대기실, 제작진은 극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PD는 조명과 음향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분장실에 앉아 머리를 손질받는 서영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고 장신구 하나 없이 성운캐피탈의 로고 배지 하나만 달았습니다. 뒤이어 배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가식적인 인사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정의 절반을 지나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둔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밤 8시 정각, 시그널 음악이 울리고 조명이 켜지며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날카롭고 진중하기로 소문난 베테랑 앵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는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미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회피하려 하는 그것, 바로 책임을 마주하는 두 리더를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서영 회장님, 배진우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오프닝 멘트는 없었습니다. 앵커는 바로 진우를 보았습니다. 배 대표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지 악수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시장 전체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이해하십니까? 진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건 제가 악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제가 했던 말과 태도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겪어온 무시와 차별의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모욕한 게 아니라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수많은 사람의 집단적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방청석의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차분하고 솔직한 답변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앵커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왜 오늘 출연을 결심하셨습니까? 대화 없이 시장이 그를 심판하게 둘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처벌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니까요. 저는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에게는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숙일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고 스튜디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 앉아있던 한 관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순서, 일 되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중재자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시간.
각자 5분이 주어졌습니다. 배진우가 먼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 저는 당신이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굽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두려워했던 건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안에 숨기려 했던 부끄러움을 당신이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이란 상처받지 않는 것이라 믿었지만 당신은 권력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믿지 않았던 방식, 즉 인격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스튜디오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저는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처럼 차가웠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 회사에는 당신이 따를 만한 리더가 되길 기다리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틀렸었지만 지금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점을 존중합니다. 앵커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유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께 묻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배진우가 메인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인사팀에 지시하여 투명하고 성별 다양성을 갖춘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이 있는 새로운 경영진에게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광이 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회사를 지탱해온 직원들의 회사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이내 큰 파도가 되었습니다. 앵커가 서영을 보았습니다. 한 회장님은요, 서형의 눈이 승리감이 아닌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성운캐피탈은 태광의 쇄신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완전히 철수하지 않겠지만 개입하지도 않을 겁니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각자가 깨닫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친절하게 살지 않으면 이끌 자격도 없다는 것을요. 방송은 끊이지 않는 박수갈채 속에 끝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비가 내렸지만 성남 폭우가 아닌 세상을 씻어내는 부드러운 봄비였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과는 회사를 구하지 못했지만 신뢰를 잃은 사회를 구했다. 방송 화면 캡처 사진 아래에는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제 토론 프로 보면서 울게 될 줄은 몰랐다. 전국에 생방송된 후 소셜미디어는 1시간 넘게 기이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소화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사과와 뻔뻔한 이미지 세탁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배진우의 겸허함과 한서영의 품격 있는 대응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켜진 작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끓여들고 예전 같으면 좁다고 여겼을 고급 아파트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공간이 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인사팀장 이유진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여직원들을 위한 유연한 육아휴직 제도를 제안했다가 회의 시간에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사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정이라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자는 3년 전 무리한 KPI에 반대하다 해고당했던 전직 인턴 강민호에게서 왔습니다. 그때 제 말을 5분만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업계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을 보고 다시 희망을 받습니다. IT 업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업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어서요. 진우는 답장 없이 두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성운캐피탈 본사, 한서영이 전략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전과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 사람들 특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빔 프로젝터를 켜고 태광 사태 이후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복지 지수가 낮거나 이직률이 높고 리더십의 윤리적 결함이 보이는 기업에서 투자금의 30%를 회수합니다. 회수한 자금 전액은 소셜 벤처와 교육 혁신, 공익 기술을 위한 시합 펀드로 돌립니다. 한 고문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 분기 수익률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서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재무적 리스크보다 무서운 건 도덕적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가 나든 우리는 유해한 문화를 키우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침묵 끝에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태광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광 감시 메커니즘, 6개월 투명성 개혁,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추가 자금 투입은 없습니다. 대신 지배 구조와 인사 컨설팅,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할 겁니다. 이 6개월을 통해 그들이 진짜 진보를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업계 1위로 대우하겠습니다. 젊은 어시스턴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마음 약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한 짓이 있는데 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며 여전히 성실함의 가치를 믿는 수천 명의 직원을 위해서지. 리더가 틀렸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순 없어. 한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서영에게 쪽문을 열어주었던 청소부 심 여사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초청으로 테덱스 강연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제는 쪽문의 가치. 처음엔 늙고 사투리 쓴다며 거절했지만 서영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는 무대, 늙은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젊은이가 안쓰러워서 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문 하나만 열어준다면 그게 기회든 고맙다는 말이든 악수 한 번이든 그랬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이 고장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객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 여사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태광테크는 시스템 안전 점검을 마치고 정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이런 공지가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직원은 정문으로 출입합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뿐이다. 새 경영진 취임식은 언론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배진우도 참석했지만 상석이 아닌 맨 뒷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들이 경영진이 되어 회사를 이끄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보고 어린애가 낙서한 것처럼 코딩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신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권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쉬운 악수가 그가 처음에 거절했던 바로 그것이었고 이제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운캐피탈 최상층 한서영은 손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언론용도 투자자용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악수를 거절당했을 때 분노 대신 냉철함을 선택했던 자신에게 용서는 나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온다.
상대를 벌주면 통쾌할 순 있지만 넘어진 상대를 일으켜 세울 때 비로소 세상은 변한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심 여사의 추석 카드와 함께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에 따뜻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옳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태광테크 사태가 진정되고 한 달 후 한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그 결말 때문이었습니다. 은폐나 돈, 권력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단호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으로 끝맺음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강남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5 청년 리더십과 포용적 혁신 포럼. 스타트업 창업자, 기업인, 대학생,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조 연설자 명단에 배진우의 이름은 없었지만 한서영의 이름과 그 아래 짧은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투자자, 영감을 주는 리더, 그리고 비즈니스 윤리의 문을 다시 연 사람, 서영이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돌을 향한 환호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그녀의 여정에 대한 공감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인턴 시절, 저는 악수를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일개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은 나는 스태프하고는 악수 안 합니다였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실력을 키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내밀어진 손이 더럽든 떨리든 힘이 없든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손 하나하나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말을 멈춰 청중이 생각할 시간을 준 뒤 그녀가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성공담을 늘어놓으러 온 게 아닙니다. 기본에 대해 말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지능이 흔한 시대입니다. AI가 다 하니까요. 하지만 친절함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제품만으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어도 문화 없이는 지속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차갑고 잔인해져야 한다고, 감정을 버리고 숫자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세대에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공은 남을 짓밟은 게 아닙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면서도 가슴 속의 빛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래는 숨을 죽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경영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도리를 배우는 기분은 처음이야. 서영이 내려오자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주최 측이 그녀를 VIP 룸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녀는 방향을 틀어 관객석으로 향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 갓 창업한 청년들, 거절당하고 실패해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한 명 한 명 악수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잡았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인턴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떨어진 이유 기억해? 네, 기술적 지식이 부족해서요. 지금은?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회장님 같은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엔 이력서 내지 마. 서영이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청년 길잡이 프로젝트, 면접은 스펙 대신 당신의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학생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노력으로 인정받은 느낌, 생전 처음 받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배진우는 젊은이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태광의 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옌이라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CEO 그만두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진우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권력이나 연봉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작에 제대로 된 리더가 될 기회를 놓친 게 아까워서. 하지만 가끔은 잘못된 길을 한참 돌아봐야 진짜 가야 할 길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창업은 안 해. 대신 작지만 수익 극대화가 목표가 아닌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 투명하고 사람 중심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펀드야. 이름이 뭐예요? 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로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빈손 펀드. 로고 아래에는 작은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악수에서 살만한 세상으로. 한 달 뒤 서영과 진우는 상간 지역 여성 기업 지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카메라도 관객도 없었고 한때 적이었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잔디밭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서영을 보며 잠기듯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옛날엔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악수 한 번 거절하는 실수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법을 배우느라 몇 년을 허비한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걸 알죠. 서영은 대답 대신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저 아이들 세대는 우리처럼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면요.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때 권력을 쥐었던 손과 거절당했던 손이 이제 서로를 잡았습니다. 계약을 위해서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닌 진정한 변화는 가장 작은 것, 즉 악수 한 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한 진심을 담는다면 그 악수는 우리 모두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주저 말고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공유해 주시는 감정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계속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